이 경북대학교 처음에는 자율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랑제골에 학사 코스를 수강을 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네. 지금 정직원으로 지금 남성에서는 제가 최연소 입사자로 알고 있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IDS라는 학교 자체를 선택한 거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근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데 안녕하세요, 투마이스의 윤혜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국제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TV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장래가 정말 기대되는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신재관님입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관이라고 하고요. 저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곳에서 정책자금 분야 검사역으로 2년 동안 재직하였고 9월 23일 내일 모레부로 영국에 소재한 국제개발 싱크탱크인 IDS에서 개발학 석사과정 진학 예정 중에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로 이렇게 제가 섭외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너무나 이렇게 흔쾌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또 학교 후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편하게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재관님 이제 링크드인을 쭉 한번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경북대학교의 그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셨잖아요. 경력으로 얘기 드리기 굉장히 화려한데 이 경력에 대해서 좀 이따 자막이 아마 이게 올라갈 겁니다. 쭉 이렇게 막 올라갈 건데 저보다 훨씬 젊은데 정말 대단한 기관들에서 많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아마 지금 이제 학부 들어가서 이제 경영학일 텐데 그거 하게 된 어떤 계기부터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경영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학업에 목적이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체육대학 체대 준비를 했었어서 공부를 사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육대학 진학 직전에 네네. 조금 이제 다리 부상을 당해서 이제 그런 꿈을 잃고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재수를 해서 이 경북대학교 처음에는 자율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택했던 이유가 제가 10대 동안 운동에 쏟았던 열정을 뭔가 20대 때 한 번 더 쏟아야 제가 원하는 30대가 있고 또 뒤에 40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도저히 그 방향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학과를 정하지 않는 이제 무전공학부라고도 하던데 자율전공학부로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하고 1년 동안 교양 과목을 거의 한 10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이게 소거가 될 뿐이지 제가 이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해야 되는 풀이 서서히 좁아지곤 있었지만 그 중에도 선택할 수 없었다. 자율전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전공을 사실 정할 때 내 꿈이 뭔지 알고 사실 정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입학 성적 순으로 가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정말 무언가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엔 잘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자기 네. 진로 딱 정해가지고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대학교 가서도 내가 이 전공 선택해서 왔는데 이게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해주시죠. 1년 동안 자율전공 학부를 끝내고 이제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과에 지원을 해서 진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경영학부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높은 과를 가야 전과를 해도 편하다.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해외대학 복수학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연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나 몇몇 대학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경북대학교 학위가 한 장 나오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나 미국에서 경영학과 학사 학위가 한 장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학부에서 프랑스에 있는 상당히 괜찮은 경영대학의 복수학위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조금 더 큰 시장으로 가면 제 관점이 달라지고 조금 진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영학부를 선택했습니다. 학부에서 학사가 2개가 나와 있는 거죠. 네네. 네.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단해요. 18년도에 보면은 또 프랑스에서 아까 얘기한 학교 이제 듀얼 디그리 받으러 프랑스를 간 거잖아요. 네네. 그죠? 가서 그 도시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도시는 네. 이제 학교는 ICM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경영 그랑제골 중에 한 중상위권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랑제골에 학사 코스를 수강을 했고
그 도시는 이제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낭시라는 도시입니다.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배경으로 된 도시가 콜마르. 콜마르. 예, 거기서 한 콜마르 40, 알죠? 40분 정도 예, 예, 이동하고 예. 있습니다. 네. ICN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럼 학위를 또 경영학 학사를 거기서 받은 거죠. 네네. 그럼 해외에서 이렇게 나갈 때 가끔 이제 또 이걸 학생들도 이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 나갈 때 어떤 부분 좀 준비를 해야 좀 수월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뭐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건 요즘 워낙 유튜브나 블로그 잘 돼 많죠? 있어서 네. 성실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건 프로액티브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행정 처리나 이런 게 한국처럼 그렇죠. 이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처럼 잘 돼 있지가 않아서 네. 우편도 손으로 보내야 되고 뭐 유심 신청할 때도 해지도 우편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다 있는. 뭐 이렇게 날짜 마감됐고 뭐 네. 시간 마감됐고 다 이런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좀 여유롭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뒷 부분인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네. 지금 정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직장인이란 말이죠, 네네. 그죠? 근데 이걸 보통은 이제 대학교를 끝나고 학부를 끝내고 졸업을 한 후에 입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학부생일 때 네. 어떤 계기로 또 여기 또 지원하게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CM 비즈니스 스쿨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도 사실 진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파이낸스 석사를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멋있어 보여서 이런 아주 이제 근본이 없는 단순히 그냥 네. 멋있어 보여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제 정부의 노동 정책 이제 주당 노동 시간 변경에 대한 좀 시위가 크게 있었습니다. 질레종이라고 아마 이제 노란 조끼 시위대라고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뉴스 본 것 네. 같아요. 네, 막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 막 음. 화염병 날아다니고 그거 예. 맞죠? 예, 예. 그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택에서 학교까지 트램 지상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 도로 위를 점거하니까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교수님도 지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교수님도 조금 이제 업됐고 네 약간, 조금 예.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심지어 관련 과목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좀 개방적인 이제 학풍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논의를 해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 정책이란 게 바뀌면 결국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 국민들한테 간다. 그럼 그게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목적을 이거 그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달성해야 이게 성공했다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학기 중에 다른 프랑스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그 주제로 페이퍼를 썼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좋게 봐주셔서 이제 과정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제 졸업 논문으로 그 주제를 다시 썼습니다. 어쨌든 또 프랑스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또 네. 한국인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썼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 논문을 쓰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또 개혁이 있었는데 그 개혁의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될 거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사회가 좀 더 괜찮아질 거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 안정성이 좀 나아지고 그 내용을 내고 이제 군대 2년 정도 다녀왔는데 제가 전역할 때 보니까 실제로 프랑스의 실업률이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였고 경제 성장도 괜찮은 지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논문을 쓸 때는 근거들 다 허무맹랑하고 지금 보면 그렇지만 아, 내가 뭔가를 근거를 가지고 뭔가 네네. 도출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제로 맞았다. 근데 거기서 조금 이 마음에서 이거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군대 그 컴퓨터방 사이버 지식방에서 네네. 정책하고 금융을 조합해서 인터넷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어서 마침 인턴 공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원을 했고 이제 전역하고 바로 인턴을 하고 그 뒤에 또 이 직장과 직무가 마음에 들어서 또 2개월 뒤에 공채 지원해서 이제 네.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도 또 국제 농업 개발 기금이나 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약칭으로 농금원이라고 보통 농금원. 칭하는데 네네네. 농금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업무는 일단 정책 자금에 대한 검사 및 사후 관리 그리고 제도 개선 업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자금을 뭐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이나 뭐 지역 네. 농협이나 대출을 네. 농업인들한테 해주면 대출이 적정한지 검사하고 잘못됐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문책을 이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네네. 그럼 이 판은 누가 만든 걸까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찾다 보니 그게 정부여서 조금 더 이 일을 학생 층들하고 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 보니 나온 게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이제 서울시 주관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힘을 이루고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인데 저는 이 당시에 청년 창업가들이 보통 한 초기 2년 정도의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그럴 수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좀 보전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력이 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많은 그 활동들을 왜 했을까 이분은 이게 되게 일주 첫 번째 궁금했던 거 그리고 이걸 다 진짜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두 번째 궁금했던 거죠. 이 바빴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자요 근데 갑자기 돌발 질문이긴 한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을 잠자는 시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잠은 유동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쁠 때는 네.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데 대신 끊어서 잡니다.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보고 네. 퇴근하고 7시부터 8시까지 밥 먹고 1시간 자고 그다음 다시 이제 학교 공부하고 3, 4시쯤에 다시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렇게 운용을 했었는데 한 6개월 하니까 무너져가지고 그 뒤로는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잠만 잔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한 6시간 정도 내외로 자는 것 제 같습니다. 생각에는 이 체대 준비할 정도면 그 피지컬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는 뇌를 쓰는 것도 결국은 신체가 이게 체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이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했을까가 고민했다가 학교를 체대를 가려고 했다는 얘기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됐어요. 아 체력이 되는구나 기본. 그러면 공금원에 입사를 할 때가 대학교 3학년 때란 말이죠. 네, 그죠? 3학년 1학기 3학년 수료한 1학기를 끝낸 시점에 맞습니다. 여기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다 이 기관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학부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네. 우선 남성에서는 제가 최연소 입사자로 알고 있고 자막기운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인턴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나름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네. 취업이 불안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아니면은 재관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내 평생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뭔가 신념이 있는 분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된 건지가. 뭐 개인적으로는 취업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운이 좋게도 제가 입학했을 때 뵀던 선배님들이 다 원하시는 곳을 잘 가셔가지고 네네. 아 열심히 하면 잘 가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많은 활동들을 제가 꾸준히 했던 이유는 제가 10대 때 운동에 쏟았던 그런 열정과 저의 마음이 30살이 되고 20대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했다,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그 기반으로 30대를 이렇게 꾸려가야겠다.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 집중하면 되게 오래 하는 스타일이죠. 집중할 때 그냥 진짜 파는 스타일.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죠? 앞발이 있는 네. 밀고 나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이 뭔가 정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하나 딱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요즘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깊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더 정교화된 게 제가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에서 인턴을 했을 때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책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업무는 이런 거구나. 뭐 딱히 업무라고 할 건 없었지만 이제 그 정도 사원급에서 보는 건 이렇구나. 만약에 이 기관에서 이 직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정교화됐고 그게 공채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업무를 해보니까 또 네. 알고 있었던 거랑 또 확장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업무의 역량을 좀 더 펼치고 싶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영국으로 가시는 거고 그 계기도
되는 거죠, 맞죠? 네, 사실 이 말씀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인턴은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네네. 외부인에서 내부인의 업무 프로세스 볼 때는 책임감이 많이 생기거나 애정이 많이 생길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열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애정은 그럴 수 있죠. 있기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외부인으로 있다가 내부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더 촉진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한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실지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정책 자금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어떤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각 그 산업 분야별 그 뭐 문화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제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돌아가게끔 하는 돈 자금이 사실 정책 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이 사실 잘 써야 되지는 거고 그게 저희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것 같거든요. 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도 네. 물론 이게 기관이고 특히 검사 직무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법과 규정에 엄격하게 마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또 그런 성향하고는 잘 맞았고 또 세금이나 이런 자금의 순환에 대해서 이게 건강한 순환이 돼야 국가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그렇죠. 있다 생각을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업무를 담당하면 확장된 건 제가 석사 과정에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공부한다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정부는 부패하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네네. 않아서 자금이 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부에서 농업인까지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타겟층까지의 그런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만 검사를 했었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하나로 엮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제 사명감이 가장 잘 발현된 체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 이게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룰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한테 룰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선을 그어놨는데 선을 밟거나 선을 나아가면 아웃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울이고 규칙 내에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회사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그러니까 룰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못 견뎌하는 그 성향 있죠.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지금 딱 쓰여 있어. 그래서 본인 성향이랑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정책 만드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재미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룰을 깨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룰을 만드는 게 되게 재미있고 그 규칙 내에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죠. 플레이를 하는 거가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본인한테 너무 잘 맞지 않나. 왜냐면은 너무나 자유로운 스타일의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 규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너무나 이 자유롭게 뭔가 자기의 꿈을 펼쳐라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룰대로 사는 게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약간 소위 말하는 올드 패션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우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맞죠? 네. 그죠? 본인 성향이랑 맞는 거 같지 않나요? 어때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깨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네. 이제 차차 울타리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해 나가고 견고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뭔가 룰을 지키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정책 이런 거 만드시거나 그걸 집행하시는 쪽에 진로나 넥스트 직업으로 한번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면 저희 그 채널에서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얘도 나름의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인공지능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정상 범위 내에서 인간의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 로봇이든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결국은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IT 쪽도 확장을 하셔가지고 그쪽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블록체인 기반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규제 관련된 내용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석사하거나 뭐 다른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그 부분을 엮을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AI나 블록체인
이쪽 관련된 규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이랑 정책 만드는 것들이 사실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입안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정책을 집행을 한 게 투명하게 또 사람들한테 공개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 AI 써야 되거든요. 네. 네, 나중에 하고 또 한번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KNU 노티스라고 하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갖고 계시면서 또 4년 동안 그죠 네.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한 게 된 거예요? 케인 노티스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케인 노티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제 경북대학교 교내외 공지사항 계정입니다. 보통 학교들 보면 학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정보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지 기간이 끝난 뒤 아 이거 할 걸이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서 아 어차피 저도 정보를 봐야 되니까 후배들 두 분하고 이걸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건데 또 마침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군대에서 작은 취미거리로 시작을 했는데 뭐 전역을 하고 나니 팔로워가 늘어 있고 또 현재는 한 8,000명 정도 보고 있어서 뭐 저도 정보를 얻고 학우분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또 팔로워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셨던 MS 이제 학생위원회 같은 게 있나 봅니다. 네네,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들 앰베서더 뽑는 거 네. 이런 요청도 오고 오.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전 하면 아, 이거 네네.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 정도 요청 오면 게시하고 그런 계정입니다. 네. 금방 얘기하셨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MLSA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앰베서더가 되어 가지고 대외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MS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마침 이제 저 그저께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청이 와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방송 보는 대학생 분들은 MLSA 이 링크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서 한번 지원하셔가지고 또 기술에 대해서 많이 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IDS를 이제 진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이제 IDS라는 학교 자체를 선택한 거는 네. 우선 국가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음. 이 개발협력, 국제개발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나라를 가야, 어떤 풀에 들어가야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걸 할 때 조금 더 이제 가속력이 붙을 수 있을까 해서 결정을 했던 나라가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있었는데 이제 개발협력이나 국제개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영국은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쵸. 미국은 조금 더 파워게임이나 이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해서 영국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QS나 이제 연구력 랭킹 이런 거 기반해서 한 탑 10 정도 만들고 그 안에서 특정 분야 이제 네. 농업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네. 뭐 농업인에 대한 이제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연구인지 정책적인 연구인지 이런 거 다 골라서 한 5곳에서 6곳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다 합격. 네. 중요한 거 다 합격. IDS가 제일 좋은 대학원이었고 네. 그리고 IDS는 사실 대학원이라기보다는 싱크탱크입니다. 네, 이제 네. 한국의 KDI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싱크탱크 랭킹에서도 거의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IDS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왜 IDS에 진학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농구몬에서 자금을 보면서 농구몬에서 본 자금은 한국 정부에서 농업인까지 내려가는 자금입니다. 네네. 정부에서 이제 돈이 내려오면 뭐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거쳐서 농업인들이 대출이나 이제 융자 뭐 대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프로세스 중에 저희가 그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검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농업인까지 프로세스를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정부 위엔 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뭐 한국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는 이제 월드뱅크나 이제 이파드라는 국제 농업개발기금 이런 네. 곳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고 그 네. 지원금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가 부패하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IDS에서 기구에서 개도국 정부로 흘러가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제가 농구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봤던 정부에서 한 나라의 정부에서 농업인까지 공공기관으로 네. 내려가는. 네. 네, 농업인까지 내려가는 프로세스를 합칠 수 없을까? 물론 제안은 당장 떠오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네네.
뭐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하고 싶어서 IDS를 그게 선택했습니다. 진짜 다 하는 거네, 그죠? 네. 제일 위에서부터 저 밑에 실제 진짜 엔드 유저까지 네.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검증을 하고 정책에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은 이 네. 대단한 열정인 것 같은데요, 진짜로. 다행히도 지금 월드뱅크 미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 보증 기구인데 네네. 이 민간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입을 할 때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부가 계약을 미이행하거나 이제 뭐 전기를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거나 아, 아니면 좀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월드뱅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개도국에 들어갔는데 개도국에서 리스크 발생하면 월드뱅크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이미 투자된 시설이나 자금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국 정부에도 이 시스템이 정확히 있어서 또 제가 검사하는 자금 중에 그게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또 조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 엮여 있으면 제가 들어가기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 투자를 해수자금을 회수를 못해요. 네, 그러면 그 월드뱅크에서 대신 네, 변제를 해주는 네, 대위 변제입니다. 네, 해주는 프로세스인 거죠. 네. 오,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마일스 채널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 어디에서도 못 듣습니다. 네. 자, 여기서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개발 관련해서 왜 서섹스 대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QS 랭킹 개발학 분야에서 네. 7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어. 있고 하버드 대학교보다 순위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미래 직업들이 어떻게 이런 국제 정책이랑 맞물려 갖고 갈지. MG와 반대로 가자주의입니다. MG 자반.